이번 총선은 60대 이상 유권자가 처음으로 2030 세대보다 많은 선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느 정당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제일 많은 유권자는 4050인데 60대 이상이 2030보다는 더 많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령별 유권자 수를 따져봤더니 60대 이상 비중이 31.4%로 2030 세대보다 높았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2030 세대를 앞선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때만 해도 2030 유권자 비중이 60대 이상보다 높았는데요. 젊은 유권자는 줄고 고령층의 유권자는 늘어나면서 역전됐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을 대입해봤더니 실제 투표자 비중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고령층일수록 무당층이 적고 투표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60대 이상의 표심이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60대 이상이 어느 당에 투표하느냐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령 효과라고 해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하는데요. 특수한 사회화 경험을 공유한 세대의 정치적인 성향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세대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86세대인데요.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등도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들 세대는 예전의 60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386 세대들은 조금 확고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분들이 나이 때문에 다 보수화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수화가 되어야 될 생애주기 나이가 됐는데 이전 아버지 세대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여야 모두에서 그런데 세대 교체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TV조선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86세대가 정치권에서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8%로 공감하지 않는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60대가 가장 많이 공감했는데요. 68%로 70대 이상보다도 높았습니다. 퇴진 대상으로 지목된 세대지만 어느 연령대보다도 세대 교차를 원하는 셈입니다.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이 굉장히 진보적인 선택들을 해왔는데 정치적인 혁신도 없고 도덕성도 우월하지 않고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거죠. 60대 표심이 정말 어디로 갈지 그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60대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8%포인트 낮았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압도적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마음 정하지 못한 분들 참 많을 텐데 60대 표심이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